안녕하세요.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HLB 흐름은 시장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살펴보면 HLB는 0.5% 200원이 조정이 됐고, HLB 제약 100원이 상승했고, HLB 생명과 50원 정도의 하락, 테라퓨틱스, 노터스, HLB 글로벌 모두 다가 1% 이상대에 HLB 글로벌 7.6% 정도가 또 상승을 하고 거래량까지 동반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스닥은 경기 침체라는 그러한 미국은 현재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또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능성이 부각될 것 같다. 이러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고요. 그러나 나스닥의 지수, 다우존스의 지수를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그동안 며칠간 상승을 하고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에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나스닥의 경우는 10,000포인트, 1,500포인트까지도 열려져 있다. 올해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5월, 6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0.5%, 0.75%의 큰 폭의 매달 상승을 해서 현재 40여 년 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에 서서히 인상의 조치로 인해서 시장에 조금씩 그러한 약발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이 스며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 DJ 정권에서 이제 아랫목 윗목 이렇게 불을 지피게 되면 서서히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전해져 갈 것인데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전에 하신 적이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서서히 시장에서는 안정화를 위한 그런 과정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HLB의 수급을 보는데 현재 HLB는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자회사의 고위급의 인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올해는 펀더멘탈 차원에서 물론 HLB는 또는 HLB 생명과학은 매출에 있어서는 역대급의 매출을 보일 것이고요. 그러나 그 또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는 부분으로 누군가는 리딩해 나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는 이제는 HLB가 돈을 버는 기업이다. 신약개발 기업은 대단히 임상이 10여 년 동안 오래되기 때문에 돈이 버는 것 없이 들어가기만 하죠.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NDA 신약개발 NDA 신청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우리 시장의 흐름도 물론 살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대단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7천억 원을 순매수를 하고요. 코스닥에서는 2,870억 원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또 조금은 동참을 했었죠. 의미 있는 내용에 있는 종목들만 나머지는 관망을 하고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330억 원, 코스닥에서 1,525억 원, 기관 투자가들의 거래소에서 5천억 원, 1,304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44포인트 1.82%의 하락을 보였고요. 현재 지금 유럽 시장의 움직임도 1% 후반대에 잠시 그동안에 상승했던 부분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 경기 침체로서는 어쨌건 벗어날 수 없는 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리 인상 부분
지지난해처럼 그렇게 큰 폭의 상승보다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보이는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지면서 그러한 시장 속에서 어닝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몰려들지 않나. 그 어닝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올해는 최소 HLB는 포함을 시키고자 한다는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을 좀 본다면은요. 고객 예탁금이 57조 4,337억 원이죠. 이거를 보시겠습니까? 신용잔고가 3,273억 원이 또 줄어들어서 17조 4,279억 원입니다. 이번 주 내에 과연 신용융자가 16조 원대까지로 줄어들까 하는 생각. 다만 불안한 부분은 15.6원이 올랐네요. 환율이 1299원에 해당합니다. 1300원에 1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출입기업에 해당하는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외국인은 가차없죠. 환율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기업의 이익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은 기업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끊임없는 단타 프로그램 매수매도를 하는 그러한 부류도 있겠지만 어쨌든 환율은 기업의 가치 훼손에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로 인해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는 외국인들은 팔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의 문제, 기업의 가치가 조금 훼손될 조짐이 보인다라면 여차없이 매도를 하는 것이 외국인의 특성이다라고 볼 적에 환율의 문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로 인해서 조심스러운 시장의 흐름인데 나스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의 움직임은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1500포인트에서 많이 상승해서 오늘 새벽에 3% 정도 가까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상승.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고점들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폭등의 거래량의 의미가 앞으로 어느 정도에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일까? 나스닥은 11,000포인트에서 하방 경직이 보여줄 확률은 대단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우존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29,600포인트, 3만 포인트가 하락, 3만 포인트. 이곳에서 보면 3만, 요 근방 정도, 5일선 부근, 아니면 3만 500포인트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의 위치가 보이지 않을까. 따라서 이러한 모습에서 기간 조정, 잠시 출렁거리면서 29,000원을 다시 전저점을 깰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낮은 확률, 그러면서 이 근방에 가게 되면 투매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분할 매수 접근도 유효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HLB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의 영입 인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레바 C레벨급의 5명째 영입을 하고 있다. 의료와 규제 담당 2명을 추가했습니다.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라퓨틱스가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 임원급, 즉 C레벨의 영입을 2분이나 했습니다. 엘레바테라퓨틱스는 어제 28일 최고 의료 책임자 CMO로 얀반 토르노트 박사를, 최고 규제 책임자 CRO 골든 스쿨리 박사를 각각 2분을 영입했습니다. 반 토르노트 CM은 혈액학, 종양학, 유전학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석학으로 여러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에 참여해 왔고, 벨기에 가톨릭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등등 암젠, 브로스터 마이어소스, 아스텔라스, 이노비오, 잘 모릅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했고 2건의 성공적인 신약 허가 신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IND 임상시험 계획을 이끈 것으로 알려진 요 분입니다.
스콜리시아로 요 분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일하면서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임상 개발을 주도하신 분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생물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엘러가 프로젠 등에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면역 항암제 개발 기업 비욘드 스프링에서 CMO를 역임했습니다. 정세호 엘러바 테라피틱스 CEO는 반 토로노트 박사는 광범위한 경험뿐만 아니라 임상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입증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스콜리 박사의 합류로 규제 전략에 대한 귀중한 식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세호 박사는 말을 했고요. 엘러바 테라피틱스는 최근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미국 신약 허가 신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C레벨 고위 임원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습니다. C레벨 임원만 해도 올해 5명째 추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엘러바 테라피틱스는 3월 정세호 CEO, 장성훈 최군용 책임자 COO를 동시에 선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케다 대학 출신 폴 프리엘 최고 상업 책임자가 합류했으며 이 밖에도 미국 머크 사이에 출신 마이클 팔러키 부사장, 안전과 약물 감시 담당 데이비드 릴리언필드 부사장, 양리학 담당 조 홍후이 부사장 등이 올해 엘러바 테라피틱스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부사장 3분, C레벨 분 5분을 이렇게 영입을 했다는 것. 이러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NDA 신약 신청,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신뢰가 높은 신약의 승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시장이 약세 흐름에 저희는 불안함보다는 저점 조금씩 분할 매수 접근이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HLB 56만 주가 거래되었고요. 오늘 공매도 상황들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3만 주가 언급이 되었고요. 거래가 되었고요. HLB 생명과학은 7만 주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가 7만 주 정도가 됐는데 장중에 최종 20만 주의 수급이 들어왔네요. 프로그램 상황은 어떤가요?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3만 3천 주, 기관은 7만 4천 주를 오늘 또 매도한 모습인데 이렇게 장 마치고서 이 19만 9천 주를 이렇게 매수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차로 끌어들인 모양이다. HLB 생명과 현재 6.7 외국인이 640만 주인데요. 대차의 모습을 확인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HLB 생명과 대차가 27만 주를 하고 80만 주를 상환을 했습니다. 어제 L생 128만 주를 줄어들었습니다. 160만 주를 상환하고 오늘 80만 주 상환, 그러면서 대차가 27만 주. 요 부분에 대한 외국인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상환이란 부분이 기관 투자가들의 공매 세력의 상환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HLB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공매도가 3만 주가 되었고요. 평균가는 34,300원, 대차의 모습을 봅니다. HLB 대차가 오늘 4만 5천 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환 84만 7천 주, 상환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신약 기대감으로 공매 세력이 상환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주 기우라고 보고요. 파생 상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환을 했던 부분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어쨌든 HLB와 생명과학은 대차 상환을 현재 큰 폭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중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 오늘 외국인이 4만 3천 주가 이렇게 매도한 모습으로 보이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두 주체들은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청개구리 같은 녀석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HLB 제약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던 모습이 이제는 매도, 오늘은 제약 부분에서 22,000주를 매도했습니다. 생명과학 3일째 외국인은 매도하고 오늘 금융투자 위주로 해서 74,400주를 매도했는데 실질적인 대차로 차입을 하면서 이 부분 차입은 외국인의 차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20만 주가 마치 산 것처럼 하는 모습이죠. 실질적으로는 팔고 빌려서 채워지는 역할, 공매도를 치기 위함인지 파생상품을 위해 사용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대략 20여만 주를 외국인이 차입을 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최근 들어서 지난달처럼 상승하기 전과의 모습 마치 이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요때의 모습입니다. 요때의 모습처럼 분봉에서도 HLB는 하방 경직의 모습으로 이와 같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오늘은 34,000원 아래로 잠시 내려왔지만 34,000원을 이곳에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따라서 33,000원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일부라도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겠다. 충분히 기회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미 들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요. HLB 생명과학도 HLB와 유사하게 하방 경직의 위치, 이곳이 얼마인가요? 이것이 대략 11,500원대, 12,000원대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노터스 이곳에서 잘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을 현재는 8,000 이 부분 8,200원의 하방 경직으로서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겠네요. 한 번 정도는 쌍봉을 위해서 올려주기도 할 것 같은데 HLB 제약은 조금씩 가장 이곳 12,5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HLB 제약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엘테라의 모습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저점들이 높아져가는, 그러면서 고점들이 이렇게 낮아져가는, 그렇다면 삼각 수렴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저점들이 높아져 간다, 고점들이 낮아져 간다, 기관 조정 위든 아래든 폭발하겠죠. 저는 위쪽 방향으로 모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글로벌도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7,500원의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일단 한 단계 레벨업 8,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8,000원과 이 박스권에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 수고들 많으셨고 이 시간에 외국인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 9시 40분이 지나면서 현재 유럽의 시장은 1%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는 마이너스 0.8%가 되고 독일 닥스 30은 마이너스 1.32%, 영국은 강보합으로 이렇게 돌아섰네요. 약세의 출발. 즉 유럽의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의 흐름이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동안에 상승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면 쉬어가는 차원이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지혜롭게 7천억 원에 대한 매수를 보였었죠. 거래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7천억 원, 6,552억 원, 코스닥에서 2,878억 원의 순매수, 이러한 모습, 이번 주 내에 금요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되면 개인들은 다시 차익을 하지 않을까, 지혜로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개인들 투자자들입니다. 과거와는 사뭇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목요일 벌써 이틀이 지나면 이번 주도
6월봉도 막바지에 들어섭니다. 벌써 한 주가 내일이면은 이제 2거래일 남았네요. 시간이 참 화살과도 같습니다. 잘 인내하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에 좋은 수익률로 한 박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